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창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오늘 진행을 맡은 MBC 경남 아나운서 윤동현입니다. 어제부터 후보자들이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하면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본격적인 여정도 함께 시작됐습니다. 우리 지역과 대한민국을 위해 민의를 대변할 적임자는 누구일지 오늘 저희가 준비한 토론회 방송 함께 하시면서 면밀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는 MBC 경남 TV와 유튜브 채널인 M뉴, M키타카를 통해서 동시에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본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 2에 의해 진행이 됩니다. 후보가 앉은 자리와 후보의 발언 순서는 방송 전 추첨을 통해 미리 정해졌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토론 진행을 위해 오늘 참석한 후보들께서는 주어지는 발언 시간을 잘 지켜주시고 정해진 시간을 초과했을 때는 후보자의 마이크가 꺼진다는 점을 잘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후보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기태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기태입니다. 이어서 기호 2번 국민의힘 신성범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 기호 2번 신성범입니다. 네, 이렇게 두 후보 이번 선거에 임하는 각오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청, 함양, 거창, 합천군 선거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이유를 듣겠습니다. 출마의 변은 각 후보당 2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기태 후보부터 시작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사랑하는 고향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주민 여러분, 대한민국 제22대 국회 야권 단일 후보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김기태, 우리나라 최고의 자연환경 한반도의 허파인 지리산, 덕유산, 가야산 3개의 국립공원을 가지고 있는 국내 유일한 지역에서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사랑하는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어르신들, 우리 동네에서 살만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나라는 무너져가고 고향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니 후진국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국가 경쟁력은 비참하게 추락하고 독도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인 일본에게 말 한마디도 못합니다. 젊은 장병이 군대에서 상관의 명령에 따르다 죽어도 책임지는 일이 없습니다. 누가 군대에 가겠습니까? 나라는 누가 지키겠습니까?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세계 잼버리 대회 문제로 세계적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부끄러움은 부끄러운 줄을 모릅니다. 창피함은 국민들 몫입니다. 고향은 어떻습니까? 우리 지역 산청, 함양, 거창, 합천 모두가 인구 소멸 지역입니다. 경쟁이 없어진 36년 일당 독재로 지역이 무너졌습니다. 나라를 살려야 합니다. 고향을 살려야 합니다. 저 김기태가 앞장서겠습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김기태 후보의 출마의 변이었습니다. 이어서 역시 2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신성범 후보 듣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산청, 함양, 거창, 합천 국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 기호 2번 신성범입니다. 저는 지난 8년 야인으로 있으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이구동성, 이러다가 우리 지역 망하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제발 지역 좀 살려봐라. 인구 소멸, 동네 소멸, 고향 소멸의 위기를 앞장서서 막아달라는 민심이 저를 이 자리에 앉게 했습니다. 우리 지역은 수십 년 만에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함양, 울산 고속도로, 대구, 광주 달빛철도, 남부 내륙철도가 완공되면 우리 지역 산청, 함양, 거창, 합천은 경남 서부 4구는 더 이상 상간 오지가 아니라 남부 내륙 지방 최고의 교통 요충지가 됩니다. 이런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지역의 미래 10년 먹을거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제가 힘있는 삼선 여당 국회의원이 되어서 여당의 프리미엄을 100% 활용하면 가능합니다. 기업을 유치하고 국책 사업을 최대한 끌어오겠습니다. 또한
각 지역의 특색과 강점을 살린 산업을 만들어내서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함양은 전기차 부품, 산청은 항공 부품 산업, 거창은 바이오 산업과 드론, 그리고 합천은 양수 발전소와 청정 에너지 단지로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몸과 마음 모두 진짜 일할 수 있는 준비가 끝났습니다. 지난 8년 동안 많이 배웠습니다. 민심을 배웠습니다. 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두 후보의 출마의 변을 들어봤습니다. 국민의힘 신성범 후보의 출마의 변이었고요.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 해결 방안에 대하여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인구 소멸 지수가 거창군은 0.238, 산청군, 함양군, 합천군은 0.2 미만으로 소멸 고위험 지역에 속합니다. 인구 감소는 지방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지역 내 경제사회적 기반을 위축시킵니다. 특히 농촌 지역은 저출생과 고령화, 청년 유출의 삼중고를 겪으면서 소멸 위험 지역으로 몰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지역 소멸을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 저출생, 고령화, 청년 유출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후보자들께서는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은 각 후보당 2분씩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질문 답변, 국민의힘 신성범 후보부터 하겠습니다. 작년 2023년도에 경남 합천군의 신생아가 6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분은 857명이었습니다. 자연감소 795명, 795명입니다. 우리 지역 4개 군의 초등학교가 62개인데 올해 신입생, 입학생 제로가 6개 학교입니다. 단 한 명인 데가 9개 학교입니다.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리고 합천 전체 국민 4만 1,000명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이 18,000명, 43%입니다. 쌍책명 같은 경우는 전체 면인구 1,200명인데 670명이 65세 이상입니다. 2년 후에는 우리 4개 군의 51개 읍면 가운데 47개 면이 절반이 65세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를 저는 막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속도를 늦춰야 합니다. 첫째, 뭐니 해도 기업을 유치해야 합니다. 적절한 규모의 기업이 들어와야 젊은이들이 버티고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역으로 이 초고령화 사회를 역으로 활용하자는 겁니다. 우리 지역을 실버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젊은 청년들을 간병, 간호, 재활, 심리치료 이런 실버 케어 전문 인력으로 키운다는 게 오히려 가능한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 지역의 자연 환경을 활용해서 고령자 복지타운, 은퇴자 실버타운을 조성한다면 가까운 대구에서 진주에서 창원에서 연세 드신 어른들이 자연 환경을 따라서 올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집니다. 또 하나는 청년 스타트업의 활성화입니다. 후보님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 해결 방안 공통 질문을 드렸고요.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김기태 후보의 2분 답변 이어지겠습니다. 네, 신성범 후보가 합천의 예를 들었습니다. 합천뿐 아닙니다. 함양, 거창, 산청 모두 출생, 사망 등을 봤을 때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인구 소멸은 삶의 기본적 토대가 유실되거나 갖추어지지 못한 지역에서 나타납니다. 우리 지역은 우리나라에서 다른 곳보다 발전이 뒤처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특히 지역에서 경쟁이 사라진 일당 독재도 큰 역할을 했다 봅니다. 따라서 교육, 의료, 경제, 문화, 주거 등 생활과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기본적 조건을 갖춰야 하는 것은 국가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입니다. 여기에 주민들의 노력 또한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가, 정부, 지방정부의 역할을 국민행복기본법으로 규정하고 시설, 프로그램, 예산,
인력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민의 적극적인 참여의 방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역민이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합니다. 국민행복기본법은 의료공약, 교통공약, 교육공약, 경제, 문화, 체육공약도 복합적으로 함께 우리 지역을 설계하는 법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행복기본법을 제1호 법안으로 제정하려고 합니다. 이를테면 정부 예산을 인구 소멸 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그러한 법안입니다. 잘 지켜봐 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돈이 있어야 사람이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듭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김기태 후보의 답변이었습니다. 이번 토론회의 목적은 두 후보의 말씀이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전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정면에 보면은 발언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서 계속해서 토론회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엔 각 후보가 내세운 공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후보께서 각자의 공약 발표를 2분 동안 해 주시고요. 이후에 발표한 공약을 주제로 해서 주도권 토론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김기태 후보 공약 발표 2분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국민행복기본법을 준비하였습니다. 제1호 공약인데요. 이 공약은 인구 소멸 지역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그러한 입법입니다. 이를테면 우리나라 전체의 예산이 약 660조 원 정도 되는데 교부세로 약 한 20%가 배정이 됩니다. 그중에 인구 소멸 지역 A, B, C 등급을 나누어서 등급별로 차별하여 많은 예산을 지원하여 그 자치단체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본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러한 법안입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지역에 가장 경쟁력이 있는 것이 지리산, 덕유산, 가해산 3개 산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 산들을 잘 연계하면 4군 3산을 연계하면 관광 인프라가 무궁무진합니다. 그 관광 인프라를 군민들과 잘 접목해서 관광 산업을 육성시키는 것이 두 번째 공약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은 농업 지역입니다. 세계적인 추세인 산지 경매를 기본적으로 해서 농업 클러스터를 준비하겠습니다. 생산, 경매, 그리고 1차 가공, 그리고 유통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그래서 우리 농민들에게 기본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공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지켜봐 주시고 농민들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꼭 드립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김기태 후보의 공약 발표였습니다. 이어서 이번에도 역시 이분들입니다. 국민의힘 신성범 후보의 공약입니다. 지역 특성을 살린 기업 유치가 핵심 공약입니다. 산청은 우주항공청 개청에 맞춰서 카이, 항공우주산업과 연계한 항공부품, 함량은 전기차 부품, 거창은 드론과 바이오 산업, 합천은 청정에너지, 이렇게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우리 서부 경남 4개군의 교통 네트워크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전 통영간, 광주 대구 간의 고속도로가 있는데 2026년 2년 후에는 함양 울산간 고속도로가 완공되고 합천 진천 간 고속도로도 국가 도로망 기본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남부 내륙철도, 그리고 광주 대구 간의 달빛철도가 2029년, 2030년도에 각각 완성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지역이 4개의 고속도로, 2개의 철도가 지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광주와 울산과도 각각 1시간 거리에 위치하게 되어서 기업 유치할 조건이 훨씬 쉬워집니다. 조건이 좋아집니다. 또 하나는 아이들을 키우고 교육하기 쉬운 여건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넓은 교육을 강화하고 저는 4개 군에 공공 퀴즈 카페를 꼭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공교육 지원센터를 만드는데 이 역할은
우리 지역의 농어촌 특별전형, 또한 의과대학과 약학대학의 지역인재 전형을 학생들과 선생님들에게 컨설팅해서 대학 진학률을 높임으로써 젊은 학부모들이 고등학교를 우리 지역을 찾도록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4개군 공동 관광벨트를 만들어서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신성범 후보의 공약 발표였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두 후보가 발표했던 공약에 대해서 기억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렸던 대로 방금 후보자가 발표했던 공약을 토대로 후보자 간의 검증의 시간을 주도권 토론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당 10분씩 드리겠습니다. 10분씩 주도권을 쥐고 상대 후보에게 질문을 하시면서 토론을 이끌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단 질문 시간은 1분 정도는 넘지 않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상대 후보의 답변 시간도 30초 정도는 보장을 해주시길 아울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후보 간의 공약 검증을 주제로 한 주도권 토론 10분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신성범 후보부터 시작하시죠. 우리 김기태 후보께서 공약을 발표를 내일 하시겠다 그래서 제가 뭐 공약이라기보다는 좀 말씀하신 걸로 제가 여쭐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후보 기자회견 때 보니까 지방의대를 유치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창원대학교의 경우는 30년 동안 의대 유치를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있고, 또 경남 도립 거창대의 경우에는 간호학과가 잘 되고 있어서 방사선과 치위생과를 만들어 달라고 몇 년째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요청하고 있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대를 유치한다는 게 실현 가능합니까? 좋은 질문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 의대 정원을 늘리려고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발됐습니다. 다행히 윤석열 정부에서 2,000명을 늘리겠다고 이렇게 밀어붙이는데, 추후에 그 2,000명이 특정 학교에 과잉되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가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후에 우리 지역에도 이제 그 1, 2, 3차 의료기관을 저희가 이제 공약을 했는데, 그 의료기관과 연계해서 의대가 충분히 일정 정도 들어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좋습니다. 판단을 합니다. 저는 예. 뭐 의지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의대가 들어오면 좋겠어요. 현실성이 저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차라리 한의대학이나 일부 학과를 내놓는 것은 몰라도 지역 의대라고 말씀하셔서 좀 과다한 느낌이 들고, 공공의료원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전 지사가 폐쇄시킨 진주의료원을 우리 지역 공공의료원으로 부활시키겠다는 말씀을 과감히 하셔서 이게 무슨 뜻인지. 왜냐하면은 지금 정부의 정책 자체가 거점별로 지역병원을 양성하자. 예를 들어서 뭐 진주면 진주, 창원이면 창원, 김해면 김해. 그래서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거창에 있는 적십자병원을 지역 거점 병원, 지역 통합 의료기관을 만들었고, 이게 내년에 첫 삽을 뜨고 2029년에 완성돼요. 그러니까 일종의 공공의료원인데 다시 공공의료원을 만드시겠다는 것은 어디에 하시겠다는 건지 불투명해서 제가 좀 여쭤봅니다. 아, 예.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제가 모 방송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경남에 5개 거점 공공의료원을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진주 같은 경우는 명석초등학교에 하는 걸로 돼 있고, 저희 지역에는 거창에 적십자병원에 지정이 돼서 내년에 추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좀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예? 불투명하다는 것은 예산이 적극적으로 수반이 돼야 일이 진행이 되는데, 이를테면 남부 내륙철도도 예타 면제가 돼가지고 올해 착공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KDI에서 다시 재검토하라는 윤석열 정부의 지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남부 내륙철도도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남부 내륙철도 가지 마시고 아니 답변을 하다 보니까 이를테면 일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말씀 들어보셨습니다. 아니 거창 적십자병원만 하더라도 제가 파악한 바로는 예. 자 13,000평 정도 되는
시설에다가 네. 땅 보상 거의 다 끝났고 그래서 내년에 첫 삽을 떠서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18개 과의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에서 300병동 배들을 아주 제대로 만들겠다고 하고 있는데 잘 안 될 거라고 하시니까 뭐 근거가 있냐 말씀이고 남부 내륙철도 말씀이신데 재검토가 아니라 지금은 원래는 4조 9천억 정도 들어간다. 문재인 정부에서 그때 타당성 조사했던 거 아닙니까? 예타 면제했는데. 그렇죠. 근데 용역을 하려고 들어가 보니까 그 돈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1조 9천원이 늘어나서 6조 8천억으로 8천억으로 된다. 그래서 재검토가 아니라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10개 구간 중에 제가 보니까 10개 공구 가운데 9개 구간에서는 이미 실시 설계가 들어갔고 한겨울 거제 구간만 기초 설계가 들어가 있는 마당인데 재검토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 예산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늦춰지는 거죠. 저는 뭐 그게 재검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산에서 15%가 늘어나면 다시 검토를 한다는 기본적인 이제 제도가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에 GTX라는 교통망을 형성한다고 134조 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예탄 면제까지 다 끝나서 착공을 해야 될 시기인데 착공을 미루고 다시 재검토를 한다는 것은 예탄 면제의 기본 취지를 부합시키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비춰지는데 그 지역 주민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지난번에 2월 22일인가요? 창원에서 열렸던 민생토론회 때 윤석열 대통령이 조속히 추진하라고 하고 중앙구청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해서 올해 2,500원인가가 해서 다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이란 말이에요. 실시 설계가. 그런데 그것을 계속 이 정부가 안 하려고 한다. 지난 정부가 하려고 했던 걸 이 정부들은 안 하려고 한다는 것은 지나친 경강부회입니다. 그것은.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주도권 토론이니까 또 하나 저 1호 법안으로 국민행복 기본법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게 이재명 대표가 내놓은 5대 기본 공약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무상 교육, 무상 주택 이런 거하고 일맥상통하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장하겠다는 겁니까? 국민 행복을? 무상 교육, 무상 뭐 기본 소득 개념 그런 네. 쪽하고 좀 다릅니다. 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구 소멸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인구 소멸 지역을 잘 보면 국민의힘 정치적으로 센 지역이 인구 소멸 지역이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저희 지역인데 4개군이 다가 사실 36년 동안 국민의힘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4개군 다가 인구 소멸 지역이에요. 그래서 예산을 인구 소멸 지역에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삶의 질을 좀 높일 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를 좀 구축을 하자라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무상급식, 무상 교육 등등 일반적인 보편적 복지와는 좀 다른 문제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제 제안하고자 하는 인구 소멸 지역 특별세, 소멸 지역 특별세 이런 개념 비슷한 거. 그러니까 예산을 좀 더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편성하라는 요구는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것을 국민행복기본법이라는 이름하에 무엇을 넣어서 하겠다는 게 좀 더 구체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도대체 뭐가 다를까?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하는 저 기본 시리즈와 기본 시리즈 아시는 대로 이재명 대표께서 경기지사 시절에 1인당 100만 원 주겠다. 청년단은 200만 원 주겠다. 다 안 됐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결국은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게 드러나서 안 되고 있는 건데 지금 뭐 25만 원 말씀하시지만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후보께서 담대하게 국민행복기본법을 마련하기 1호 법안으로 내시겠다 하니 저는 도대체 현실적으로 어떤 게 내용이 담겨 궁금했던 거예요. 답변을 드릴까요? 아니 이제 됐습니다. 예. 많이 계속 예. 그리고 또 하나 1분여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 김 후보께서 내놓은 게 지금 공약이 없어서 제가 여쭤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 선거 왜 이렇게 공약이 늦어지신 거예요, 그래? 좀 저도 좀 공부 좀 하고 하려고 근데 했는데. 사실 제가 공약이라는 것은 지킬 수 있는 것이 공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 출마 선언문이나 기자회견 등 내용을 잘 꼼꼼히 보시면 그 안에 공약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공약하는데 후보님처럼 뭐 산단을 한 5개 우리 지역에 설치하겠다. 그런 공약 저는 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걸 공약을 왜 안 내놓느냐고 하면 좀 늦었다. 노릇이죠. 또 하나는 예, 예. 화석 연료 폐기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그거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 화석 연료 폐기. 네. 그런데 아시는 대로 세계 화석 연료 소비량이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82%라는 걸 또 아실 테고 우리 한국만 하더라도 아무리 노력해도 화력 연료 발전 비중이 현재 65%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고 참 용기 있는 안인데 화석 연료 폐기 계획 구체적인 이런 폐기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독일 같은 경우는 탈원전을 그렇죠.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탄소세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각각의 나라에서 진짜 고민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데 대한 고민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 아니 화석연료를 소비를 줄여가는 것은 세계인 누구나가 고민을 해야 될 상황인데 화석 연료를 확실하게 줄여 나가시겠다. 당연하죠. 이렇게 국민의힘 신성범 후보의 10분 주도권 토론 공약 검증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김기태 후보에게 10분을 드리겠습니다. 주도권 토론 시작하시죠. 우리 신성범 후보께서 5대 목표 30대 추진과제라고 이제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매우 훌륭한 정책입니다. 사실 이게 다 4년 동안 완성이 되면 우리 4개구는 다 국민들은 다 부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16년 전부터 8년 전까지 국회의원을 2번 하시고 그리고 18년 동안 야인 생활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리고 다시 이제 야인 생활 동안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서 4년 동안 앞으로 이래저래한 것들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쭉 발표를 했습니다. 과거 8년 동안 국회의원 하시면서 하신 뭐 성과가 있는지 몇 가지 좀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88 고속도로 죽음의 도로라던 그 중앙 분리돼서 없던 2차선 국도 같은 88 고속도로 4차선 완공을 감히 말하자면 제가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제 임기 내에 4차선 공사가 시작됐고 제 국회의원 임기 내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대통령도 불러와서 완공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양삼 산업화, 그 외식 산업진흥법을 제가 만들었고요. 무엇보다도 또 거창과 김천의 국도 3호선도 제가 확장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일은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너무 8년간 일한 거 없다고 나무라지 마세요. 내가 나무라는 것은 아니고 뭐 뭘 했는지 물어보는데 네, 나무란다 네. 말씀하시면 안 되고 국도 3호선이 지금 문제가 많다고 그러니까 지적들 많이 2+1 하시면 아까운데. 잠시만 네. 제가 주도권을 네, 하니까 네. 말씀하세요. 제가 물어보는 것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산단이 한 5개 정도 됩니다. 합천, 산청, 거창, 그리고 이제 동과 서를 연결하는 함양지름이 되겠죠. 5개 산단을 4년 동안 건설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4년 동안 가능하겠습니까? 국가 산다는 몰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산업단지나 기업체 연합은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이유가 함양 같은 경우와 예를 들어서 울산과 광주의 딱 중간 지점입니다. 아시는 대로 울산에는 현대자동차 완성공장이 있고 광주에는 기아차 완성공장이 있습니다. 둘 다 전기차가 대세인데 전기차 부품 산업단지는 현재 어디 있냐? 달성에 현풍하고 농공에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가장 중심지인 그분들 입장에서는 완성차 공장과의 거리가 가장 핵심인데 함량을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서는 충분히 의지만 있으면 국회의원의 영향력, 행정력, 국민들의 마음이 모아진다면 저는 충분히 유치 가능하고 산업단지를 만들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공약으로 내건 겁니다. 전기차 부품이 그 기존의 그 디젤이나 휘발유 부품을 쓰던 자동차보다 부품이 많이 줄어든다는 건 아시죠? 그렇죠. 예. 아무튼 이게 자동차 공장과 연계돼야 될 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대기업이 우리 지역에 안 오는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삶의 질이 낮아서입니다. 교통, 문화, 복지, 의료 등등 기본적인 게 전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대기업의 고급 인력들이 여기 와서 생활하려고 하겠습니까? 후보님 아니 말씀- 잠시만요. 그리고 산청에 카이 한국운輸산업 그 부품 단지가 있는데 그분들도 대부분 진주에서 출퇴근을 합니다. 그게 우리 지역에 무슨 큰 도움이 됩니까? 그리고 합천에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100%라는 아리백 산단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2년 전에 군수에 출마를 하면서 제가 내건 공약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게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보십시오. 우선 뭐 두무산에 이어서 오도산까지 양수 발전가 들어선다고 되어 있습니다. 4메가와트 규모니까 엄청난 거죠. 4기가와트 엄청난 건데 합천은 조건이 좋은 게 양수 발전소에 이어서 합천호에 태양광 발전도 있고 이렇게 하면 말 그대로 저는 뭐 청정 에너지 재생 가능한 친환경 청정 에너지 단지로 만들 수 있다. 이것을 지역에서 활용할 것인가 딴 데로 배전할 것인가 먼저 나중에 이야기죠. 그래서 충분히 RE100을 목표로 하는 기업들을 합천지로 유치할 수 있다는 거고 카이 문제를 그렇게 쉽게 넘어가실 일이 아닙니다. 내가 물어본 거는 카이를 물어본 게 아니고 우주 항공청이 만들어지면 아리백 산단을 물어봤죠. 예. 답변이 좀 두루뭉실한데 실제로 두무산 그 양수발전소는 2030년도에 완공입니다. 그렇죠. 예. 2024년부터 이제 국회의원 임기인데 2028년이면 임기가 끝납니다. 아니 웃을 일이 아니고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데 합천댐에 태양광이 41메가 정도 전력이 생산됩니다. 그리고 그 합천댐 이제 수력 발전이 한 230기가 정도가 발전이 되고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하나의 산단을 형성해서 100% 재생에너지로 산단을 구성한 데는 다소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런 것들을 이제 공약으로 내놓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도 2년 전에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만 사실 내놓고 상당히 좀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공약을 내실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전력을 얼마나 모아서 산단을 사이즈를 얼만큼 크게 만들겠다 그런 구체적인 공약이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충고를 알아듣고요. 특히나 잠시만요. 그건 내가 예, 주도권 토론이고요. 답변 시간도 동시에 보장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3분 20여 초 남아 있습니다. 여기 보면 대단히 스마트팜 농장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혹시 그 위치나 뭐 규모 이런 것은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아니요, 아직 위치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저는 어느 지역이든지 가능하다고 보고 제가 청년 농부들을 만나 뵈니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땅과 조건만 주어지면 주거만 주어지면 스마트팜에서 자기 농업을 배워서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서 새로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임금만 받고 일할 수 있겠다는 분들이 도시에서도 꽤 많고 대부분 다 젊은 분들이 이렇게 스마트 워치라든지 뭐 기기에 익숙해진지 그런지 몰라도 제대로 된 것만 있으면 기반만 갖춰주면 농업에 한번 와서 해보고 싶다는 사람이 적지 않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스마트팜 단지를 만들어서 청년 농업농을 한번 육성해보자. 말이 된다. 그리고 경북 의성이나 몇 군데에서는 성공했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기사도 적지 않게 봤어요. 그래서 저는 군과 상의해서 우리 지역에 좋은 여건화해서 스마트팜 단지를 만들어서 대도시에서 좀 방황하는 젊은이들이 와서 한번 해보라. 이런 기회를 부여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대도시에서 방황하는 젊은이. 방황하는 젊은이가 와서 스마트팜을 한다. 그건 말씀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스마트팜을 운영할 정도 되면 농업을 전공으로 한 즉 농업대학 정도를 졸업한 사람들이 일정 정도 모여서 스마트팜을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래야
농업의 경쟁력이 생긴다고 보는 것입니다. 방황하는 젊은이 참 안타깝습니다. 표현이 좀 잘못 나갔습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의지가 있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쭉 이렇게 보면 그 후보님의 공약이 약 30대 추진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코끼리가 바늘 끝에 올라서는 것보다 더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런 정도가 4년 안에 된다면 정말 박수 칠 일이고 우리 4개군의 인구 소멸 걱정 절대 안 해도 됩니다. 다 부자가 됩니다. 사실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참 깜짝 놀랐는데 아까도 저보고 공약이 없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공약 내놓지 않습니다. 적어도 실제 우리 군민들이 우리 주민들이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그러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농축된 그러한 기술력을 전제로 해서 우리 주변에 삶의 질을 조금이라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 공약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우리 신 후보님 오랫동안 고생하셔서 다시 이렇게 공천도 받고 하셨는데 이런 좋은 또 공약을 내주셔서 감사하긴 합니다만 참 현실성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높이 평가해서 감사하고 네. 현실성이 있도록 최선을 네. 다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때 네. 특정 정당의 독점 때문에 지역의 인구 소멸이 됐다는 그 놀라운 결론은 좀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두 후보의 첫 번째 주도권 토론 공약 검증을 주제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거창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MBC 경남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후보자 토론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다시 한번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산청, 함양, 거창, 합천 4개 군은 저마다 특색 있는 관광지가 많습니다. 각 군마다 개성을 특화해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관광산업이 지역 홍보나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최근엔 생활인구 증가에도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 이 관광산업을 지속적으로 그래서 육성해야 할 필수 산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후보자들께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공통질문의 답변 시간 각 후보마다 2분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기태 후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농업과 관광사업의 연계를 앞세웠습니다.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관광객을 유인하는 무기인 관광거리, 즉 관광자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지역에는 국내 유일의 지리, 덕유, 가야산 등 3개의 국립공원을 가지고 있듯이 자연, 역사, 문화 등 관광자원이 적지 않으나 관광의 시스템, 교통, 숙박, 음식, 체험 등의 편리성과 경제성, 다양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자연 관광자원의 집적화와 지원 시스템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관광 활성화 기본 모토는 일회성 관광이 아닌 다시 찾아오는 관광으로 가능한 장기적 체류형 관광으로 바꿀 수 있는 관광자원 지원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공약은 여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국립, 도립, 민영시설을 포함한 자유이용권, 일정 기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교통패스, 이에 맞는 교통 시스템, 숙박 시스템을 준비하여 5천만 국민을 정중하게 초대하려고 합니다. 관광의 또 다른 영역인 연휴는 100만 명을 목표로 하는 내륙 최대의 전지훈련 단지와 200만 당원을 가진 더불어민주당 연수원을 우리 지역에 유치하여 연휴는 약 20만 명을 모시려고 합니다. KTX역과 4개군을 직접 다니는 KTX 리무진 유치, 빈집, 빈 숙박업체 등 필요한 다양한 형태의 숙박 시스템, 4개군 공통의
관광 홍보뿐만 아니라 공동 마케팅 추진이 우리의 공약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김기태 후보의 답변이었습니다. 이어서 역시 이분들입니다. 국민의힘 신성범 후보 듣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리산, 덕유산, 가야산에서 자연 문화유산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다가 사실은 그 선비문화 같은 인문자원도 많은 게 우리 지역의 특성인데 연계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보면 산청은 동의봉암천을 중심으로 한 항로와 관광, 함양은 산양삼을 주제로 한 힐링, 거창은 가조온천, 수성대 이런 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또 합천은 해인사가 있고 근데 다들 분절적으로 4개 군이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또 다 묶어서 지역 관광, 1군 관광에서 4군의 광역 관광으로 바꿔야 되겠다. 관광 해설사님들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부분을 가장 아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청에 오신 분이 뭐 좋은 거 없습니까 하면은 그 창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1박 2일, 2박 3일 체류형으로 좀 바꿔줘라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1박 2일, 2박 3일 하면 단순한 자연경관이 아니라 산림, 휴양, 레저 문화 이렇게 하면 우리 지역이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봅니다. 특히 가조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보기 드물 정도의 수량을 갖고 있는 온천이 발달해 있는데 투자자를 못 찾아서 활성화 안 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온천 휴양랜드를 만들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다 만사가 저는 풀리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 스포츠 마케팅입니다. 이게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스포츠 기회가 있는데 제가 주목했던 부분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서바이벌 게임, 밀리터리 체험 이런 옛날에 서바이벌 게임 이런 게 굉장히 발달할 수 있고 또 풋살 또 요즘은 대세가 파크 골프예요. 완전 바람이 불었는데 대규모 파크 골프 단지를 조성한다든지 또 하나는 인공 클라이밍장 이런 걸 조성하면 스포츠 마케팅 장으로서는 우리 4개군 많은 데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각 후보의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다시 후보자 간의 토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후보자에게는 10분씩 드리겠습니다. 주도권을 쥐고 상대에게 앞서와 동일하게 질문하시면서 토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이번엔 주도권 토론 주제를 자질 검증으로 한정하겠습니다. 역시 주도권자의 발언, 질문 등은 1분 정도는 넘지 않게, 즉 너무 길게 발언해서 상대 후보의 답변 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유권자가 바라는 토론을 위해서 지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자질 검증을 주제로 한 주도권 토론 시작합니다. 이번엔 국민의힘 신성범 후보부터 10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출마 회견에서 윤석열 정권 조기종식이라고 표현하시더라. 조기종식, 정권 조기종식. 그 생각에서는 변함이 없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조기종식이라 하면 임기 3년이 남은 윤석열 정부의 임기를 빨리 더 끝내자. 중간에 뭐 그만두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탄핵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뭐 끌어내리겠다는 겁니까? 이 어떤 뜻이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잘 아시면서 그걸 물어보시는데 그것도 국민적 요구도 있고 일반적으로 이제 총선이 끝나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거라고 봅니다. 후보님께서 쭉 보면은 정치 이력을 저도 유심히 봤는데 저보다 연배가 위이기도 하십니다만 선거를 굉장히 자주 오랫동안 하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995년 아마 후보자께서 31살 나이에 합천군 의원으로 나오셨고 또 98년도에 합천군 의원에 당선되셨고 또 2002년도에 합천군으로 나오셨다가 또 안 되셨고 또 2006년,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2022년, 2006년과 2022년 두 차례 합천군수에 출마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5번 출마하셨고 이번이 6번째 국회의원 출마하신데 주로 합천에서 군의원 군수로 출마하셨는데 4개 군 그러니까 산청, 함양, 거창까지 포함한 4개 군의 정치적 대표자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언제부터 어떻게 생각하고 준비를 해오셨는지 그게 사실 개인적으로 궁금했어요. 아, 그러시구나. 네. 저는 합천에서 정치적 활동을 했지만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지역에 내려와서
농민운동도 하고 지역운동도 했습니다. 그 지금 질의하시는 내용이 합천에서 활동한 사람이 4개군을 대표할 수 있겠느냐 깜냥을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그 오만의 말씀은 접어두시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가 국회의원에 출마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해서 저는 산함거합에 오랫동안 같이 활동해온 농민운동을 했던 동지들도 있고 그리고 정치 활동을 하면 다양한 관계망을 갖습니다. 아니 합천에서만 출마했다고 해서 국회의원에 나와서는 안 된다는 뉘앙스의 발언은 그 감히 해서는 안 될 발언인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언제 저도 궁금한 게 언제 4개군의 정치적 대표자를 생각하시고 준비를 해오셨는지 이런 점이 궁금했던 거예요. 저는 뭐 자격 여부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유권자들이 언제부터 준비를 한다기보다 그 뭐 지역에서 농민운동, 지역운동 그렇게 하다 보면 관계망 속에서 자연스럽게 정치적 입장이 성립이 되는 것이고 그걸 토대로 해서 출마를 하는 것이죠. 그걸 언제 예를 들어 두부모 자르듯이 언제 입장 정리해서 언제 출마를 결심했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상당히 깝깝합니다. 아니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2022년도에 군수 합정수 나오셔서 낙선하셨을 때 저는 뭐 없었습니다만 기억 남는 게 당시 합천군 내에서 진보 진영이 단일화가 안 됐다. 배몽희 후보님하고 이런 말씀 아쉬워하는 분들이 우리 지역의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 있었다는 말씀을 좀 저는 들은 바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합천군의 비례대표 의원, 군의원 두 분 다 저희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바꾸면 민주당의 비례대표가 한 분도 안 나왔는데 75%를 이쪽이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받았다는 건데 하시는 말씀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시는 게 진보진영 단일화가 안 됐다 당시에 그래서 둘 다 당신들 당 국민의힘에 뺏겼다고 말씀하는 게 적지 않아서 무슨 연유가 있는지도 사실 또 궁금했어요. 참 중요한 지적을 하십니다. 합천에 민주당 지지율이 낮다고 해서 합천 출신 뭐 후보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그런 뉘앙스인 것 같은데 이를테면 국민의힘에서 호남에 100% 다 후보를 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호남에 어디 감히 후보를 내겠습니까? 말씀이 안 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2년 전 3월 9일 날 우리가 대선에서 졌습니다. 대선에 지고 나서 굉장히 엄혹한 상황이었습니다. 엄혹한 상황이어서 우리 지역위원회의 단체장 후보가 아무도 나서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주당 후보로 진짜 참 처참한 심정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어려운 줄 알지요. 저는 기본적으로 민주당을 오래 했기 때문에 민주당 당원일 뿐이지 무소속과 연대하고 뭐 무소속과 단일하고 그게 무슨 왜 그래야 되죠?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아니 지역에서 지금 예. 아니 후보님도 지금 그 국민의힘 후보인데 무소속과 뭐 단일화 이런 말씀이 있을 수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봅니까? 그러니까 지난 2022년도 군수선거에서의 단일화는 사실은 불가능했다. 아니 그거는 민주당 당원은 민주당 후보로 공천을 받고 출마를 하는데 무슨 그 무소속과 단일화를 지금 하실 말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민주당을 그렇게 보시면 안 되죠. 네, 좋습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25만 원을 전 국민에게 주겠다는 공약은 결국 찬성하시는 거죠? 당연하죠. 그 우리 뭐 당론이기도 하고 뭐 우리 당 대표의 공약이신데 그걸 뭐 찬성 여부를 묻는다는 것은 좀 결례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25만 원이 보니까 13조 원이라고도 본인께서도 말씀하시는데 13조 원이 뭐 엄청난 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게 이런 돈을 풀어서 물가를 잡을 수 있다면 뭐 돈을 풀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상식적으로 봐더라도 돈을 풀면은 물가가 올라가고 오히려 서민 생활이 어려워진다는 게 경제학의 ABC처럼 되는 이 마당에 25만 원을 주는 게 뭐가 나쁘냐. 13조 원 풀면 도움이 된다는 이런 논리로 하는 게 당장은 뭐
꽃감이 달다고 뭐 합니다만은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는 도대체 계산이 되는 공약인지 아닌지를 몰라서 정말 저도 답답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답변 드릴까요? 말씀해 예, 보세요. 예, 예. 25만 원이 무슨 의미입니까? 부자 감세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부자들한테 좀 세금 좀 많이 받아서 국민들에게 어려운 국민들에게 좀 나눠준다는데 그게 뭐 잘못된 게 있겠습니까? 지금 어르신들도 노인연금 다 받으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농민들도 농민수당 받으시고 농민수당 저는 좀 더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더 올려야 되죠. 농민들은 연금도 없습니다. 30년, 40년 땅 파고 고생해도 연금도 없어요. 그래서 농민수당을 좀 올려야 됩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더불어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헌법적 가치 아닙니까? 이게 물가를 잡겠다면서 돈을 풀자는 이 발상 자체가 저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풀어서 물가가 잡히고 민생이 안정되면 돈을 풀어야죠. 근데 못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감당이 되겠냐고요. 물가가 올라가면 그 말씀이시고 네. 아까 전에 부자 감세 말씀하시는데 저도 부자 감세에 왜 찬성 안 했습니까? 우리 농촌적이 어려운 걸 누구보다 아는데 농민 기본소득 내지는 농민수당 문제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다만 이 부자 감세라는 말은 일종의 저는 정치적 프레임, 싸움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부자 감세만 하는 게 아니라 서민 감세도 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모든 세제 개편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부자도 감세가 주어지지만 서민 중산층도 세금을 깎아준단 말이에요. 다만 부자 감세는 따지고 보면 어떻게 보면 징벌적 세금의 완화, 제자리 찾기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권에서 보면 종부세 때문에 뭐 난리가 나고 했던 거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부자 감세라고 공격할 수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1분 남았습니다. 신성모 후보의 주도권 토론. 예, 이제 55초 남았네요. 또 하나는 자꾸 뭐랄까 이제 정치적인 말씀도 하셨고, 지금 지금 보니까 발표하시면서 조국 혁신당의 지역 대표자가 되었다는 말씀을 또 기자회견 때 하셨어요. 출마하시면서. 네. 그러면은 비례대표 찍으실 때는 어느 당을 찍으실 겁니까? 비례대표 정당은 투표하실 때. 제가요. 예. 비례대표인데 아직 고민을 안 해봤는데 당연히 우리가 구성한 그런 정당을 지지해야 되겠죠. 아니 조국 혁신당에 예. 이런 얘기를 했죠. 아, 다양한 진보 진영의 그 정당들의 대표성을 갖는 형태로 나는 예. 정치적 행위를 하겠다. 이렇게 국민의힘 신성모 후보의 10분 주도권 토론이 마무리됐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김기태 후보의 주도권 토론 10분 바로 시작합니다. 우리 신성범 후보님은 정치 이력이 좀 화려합니다. 2008년도 한나라당 새누리당 무소속으로도 가셨다가 2017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대선 때 유세장에서 저하고 처음 만났습니다. 바른정당 그 유승민 후보를 지지하는 연설을 하셨고 저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연설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자꾸 이제 뭐 새로운 보수당으로도 가셨다가 다시 뭐 국민의힘으로 오셨는데 정당을 이렇게 자꾸 바꾸는 것이 적어도 국회의원이면 각각의 그 헌법기관으로서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자꾸 정당을 바꾼 이유가 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2016년도에 제가 이제 공천 탈락, 진박 공천의 제1호 피해자로 공천에 탈락되고 나서 제가 한 게 중국 인민대학의 국제관계학원의 방문학자로 중국에 유학을 중이었는데 그해 11월부터 중국 CCTV, 우리 요즘 KBS TV 같은 데인데 계속 촛불 시위가 방송이 되도록 아 이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싶었는데 결국은 국회에서 탄핵이 됐죠. 박근혜 당시 대통령께서. 그러면서 서울에서 연락 오기를 난리가 났다. 새 당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저도 고민 끝에 그럼 신당에 참여하자. 왜? 보수가 변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것 같은 위기감 때문에 그 바른정당 창당 발기인의 이름을 올리고 이듬해 2017년도 2월 달에 귀국해서 이름을 올렸죠. 그다음에 5월 달 선거 말씀하신 대로
그 보수 극심한 우리 지역에서 기호 4번 유승민을 외쳤으니 뭐 이길 리 없었던 거고, 그래서 그 있다 보니까 바른정당, 바른미래당, 새 보수당까지 가게 된 겁니다. 저는 안 빠졌으니까. 그 2020년 2월 17일 날 황교안 대표가 이끌던 자유한국당과 통합함으로써 미래통합당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제 당적 변경은 어떻게 보면 단 한 번이었어요. 그냥 한 번 갔다가 통합되면서 미래통합당으로 온 것. 그 미래통합당이 변해서 현재 지금 국민의힘이 아무튼 된 알겠습니다. 거니까. 네, 말씀이 좀 기십니다. 예. 지난번 산청에서 잠시 만났을 때 그 농담처럼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누가 이제 보좌진 얘기를 물어보니까 뭐 특정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이렇게 그 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보좌진들은 다 짰습니까? 응? 무슨 얘기? 아, 보좌진을 그때 보좌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아니. 아, 생각이 안 나십니까? 무슨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난 지금- 산청에서 어. 저하고 같이 옆에 차 마신 기억은 나십니까? 아 그렇죠. 근데 예, 그때 모든 분이 보좌진 특정 분의 이름을 거명을 하면서 그분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후보께서 그거는 이제 안 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전 예. 보좌관을 예. 이야기했는데 예. 그분은 저하고 근무한 지 오래됐는데 다른 방향이 있다. 그래서 아무튼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취지인데. 그 물어본 겁니다. 네네. 보좌진들 다 짰는지 아니, 안 짰어요. 물어본 겁니다. 네네. 예. 그래서 제가 지난 그런 농담도 했었죠. 네네. 보좌진을 다 짰으면 혹시 내가 당선이 되면 나는 보좌진 준비도 못했으니 그 보좌진들을 좀 제게 좀 보내줄 수 있느냐라고 여쭤본 적도 있죠. 네네네. 네. 무슨 말씀 그렇습니다. 몰랐네. 자, 그리고 이제 좀 정책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우리가 실제 국회 의정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데 쌀값 보장을 위해서 양곡관리법을 우리 민주당에서 발의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를 했습니다. 여기에 기본적으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제가 방송 토론에서도 그 문제를 한번 다룬 경험이 있는데 저는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뭐라 그럴까? 분명히 잘못된 법안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쌀이 남아 돌거나 많이 남아 돌거나 쌀값이 떨어지면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사들여야 한다는 이 규정 때문인데 이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쌀 농사는 계속 늘어나야 돼요. 좀 편하니까. 그러면 쌀 과잉 생산 구조가 고착화되고 다른 작목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잘못된 법안은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이제 바로 짧게 좀 해주십시오. 예.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좀 놔두면 된다. 차라리 잘못된 법안 그대로 가면 나중에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짧게 네네. 해주십시오. 예. 사실 이 그 식량 자원은 매우 소중한 주력 산업이기도 하지만 우리 생명 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곡관리법 이 부분은 잘 설계를 해서 후보님이 지난번에 그 경남 모 신문에 질의를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 답변 없이 쌀 과잉 구조, 생산 구조 안 되게 이렇게 딱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사실은 쌀 문제는 우리 4개국 모두 농업 지역에서 굉장히 민감한 상황입니다. 좀 더 고민을 하셔서 우리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기본적 입장이 어떤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는 옆 동네에서 저런 일이 벌어졌다. 물론 안 하면 좋겠지만 일본 정부와 일본 원자력위원회 무엇보다도 국제적으로 공인 IAEA의 전문가들이 저 정도 방류는 괜찮다고 해서 방류 결정을 내린 거다. 우리 입장에서는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일본 정부를 추궁할 수 있다. 방류한 지 몇 달 됐지만 그렇게 걱정하던 오염수의 수치가 더 안 나타나고 있단 말입니다. 미국에서 다 안 나타나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관찰하고 있어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알겠고 사실은 그러면 국민들 걱정하는 국민들은 잘 몰라서 그렇다는 말씀이 맞는데 잠시만요. 불안과 잠시만 계셔 보십시오. 예. 걱정하는 국민들이나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일본 그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를 했습니다.
중국이 판단이 잘못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사실은 이웃이, 적어도 우리 국민이 위험성을 느끼고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일본에서 뭐 제대로 검증도 안 하면서 방류를 하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돈을 들여서 이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광고까지 했어요. 야, 참 그럴 수 있습니까? 저도 돈을 들여서 우리 정부가 광고하는 것은 좀 잘못된 거라고 그렇죠. 생각해요. 과잉이었고 다음에 과학을 우리 근거로 한 거죠. 그 당락을 떠나서 함께 이 내용을 정리해서 우리 정부 건의안 한번 냅시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독도는 누구 땅입니까? 대한민국 땅이죠. 대한민국 땅입니까? 네, 네. 이론의 여지가 없는 여지가 거죠. 없지. 아유, 다행입니다. 혹시라도 난 또 뭐 독도 뭐 요새 일본에서 독도 다케 아유 뭐 그래서 하면서 이제 일본 저거 땅이라고 우기기도 하고, 지난번에 한미일 연합훈련할 때도 동해를 일본 내로 표기를 했는데도 아무 말을 못했어요. 야, 참 안타까운 정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합천에 일회공원이 있습니다. 네. 일회공원이 온당하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이런 문제는 사실 합천군 의회에서 결정하고 합천군 내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로 보는 이유가, 바깥 사람들과는 달리 합천 국민으로서 아마 전두환 전 대통령에서 복합적인 심정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아니 어찌 됐건 법의 단죄를 받고 사업적 판단이 내려진 저 사람에 대해서 돌아가시고 나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유골을 뿌릴 장소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 일회공원을 여쭤봤지 알겠습니다. 유골 문제까지 가지는 않았고, 네네. 일회공원. 사실은 네. 일회공원이 적어도 합천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첨예한 이슈입니다. 5.18만 되면 그 문제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합천군만의 문제라고 표현하시면 그건 잘못된 것이고, 잠시만요. 예, 네, 일회공원 개인적으로 문제가 정치적 정적 권리를 문제예요. 몰라. 잠시만요. 네네. 예, 그래서 일회공원이라는 것이 전두환의 아우르스 딴 공원인데, 이게 사실은 그 전두환 전 대통령, 지금 대통령도 아닙니다. 어쨌든 반란수계라는 거 아시죠? 아시면서 일정 정도 방어를 하시겠다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사실은 저희 지역에서 이로 인해서 사실 그 분란도 많고, 그로 인해서 경제적 피해도 나는 있다고 보거든요. 첨예하게 부딪히고 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신성구 후보께서 좀 깊이 있게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네, 말씀 충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분씩 드렸던 두 후보의 주도권 토론이 마무리됐습니다. 끝으로 이제 두 후보에게는 마무리 발언 순서만 남아 있습니다. 마무리 발언 시간은 후보당 2분씩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기태 후보부터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무너져가는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 2년 너무나 길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3년은 더욱 길 것입니다. 나라가 끝장날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윤석열 정부 심판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내 고향을 살려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보류시킨 남부 내륙철도 반드시 정상 추진하겠습니다. 200만 더불어민주당 당원 교육연수의 산실 민주당 교육연수원을 유치하겠습니다. 합천의 일회공원을 문재인 정부 때 합천 원폭 피해자 복지회관과 함께 추진하던 세계 평화공원으로 건립을 하겠습니다. 합천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환강치수장을 막아야 합니다. 거창에 추진 중인 공공병원 조기 완공하여 대학병원과 연계하여 3차 의료 혜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함양의 농산물 클러스터와 함께 세계적 물류기업인 쿠팡 유치 재추진하겠습니다. 산청에 지리산과 연계하여 경남관광지원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농민수당 법제화 꼭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심판, 지역 소멸 위기 극복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저 김기태가 앞장서겠습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네, 더불어민주당 김기태 후보의 마무리 발언이었습니다. 이어서 국민의힘 신성범 후보의 마무리 발언 2분 드립니다. 네, 토론 지켜봐 주신 산청함양 거창 합정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어떤 분이 진짜 일할 지역의 일꾼인지 잘 파악하시리라 믿습니다. 요즘 제가 잠을 잘 못 잡니다. 야당이 요즘 하는 말, 행태를 보면 윤석열 정부 남은 3년 내내 매일매일 탄핵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 플러스 조국당이 다수당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탄핵 추진할 겁니다. 탄핵 추진하면 국정 중단되고 정치 혼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정부 3년 임기 남겨놓고 윤석열 대통령 식물 대통령 됩니다. 지난 국회 다수 여당의 행포가 얼마나 자심했습니까? 급히다면 장관 해임 건의안 내고 탄핵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제발 국회를 바꿔라, 확 디비라, 이런 게 민심이었는데 디비기는커녕 이재명 조국당이 다수당이 되면 국회가 더 시끄러질 게 불을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살 수 있겠습니까? 정치 혼란이 이렇게 되는데. 저는 좀 부족하지만 다시 한번 국민의힘에게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쓴소리 같은 건 제가 하겠습니다. 당내에서 정부를 상대로 쓴소리 당당하게 해서 민심을 전달해서 바꾸고 고치겠습니다. 그러나 이 야당에게 나라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국민의힘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여당답게 일 좀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한 석이라도 더 많게 해달라는 강력한 호소입니다. 저는 저 같은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바꿔보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십시오. 네, 국민의힘 신성범 후보의 마무리 발언이었습니다. 이렇게 두 후보의 마무리 발언까지 유권자분들을 위한 두 분의 순서는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MBC 경남과 거창군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함께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권자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누리집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